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송영무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안전을 지킬 국방부 장관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오히려 깊어졌고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걸리면 최소한의 사과, 안 걸리면 그만인 철저히 거짓으로 대한민국의 청문회장을 희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사 5대 배제 원칙보다 음주 운전이 더 큰 흠결이다. 공직배제 5대 원칙보다 중대한 비리로 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나오자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한 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녹취록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빠요. 문자 폭탄입니다. 문자 폭탄. 아유, 차라리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새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꺼봐라. 이거 못 쓸 것 같아. 종영아, 이거 좀 꺼봐라. 제가 송영 후보자 음주 관련해서 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후보자가 중령으로 진해사령부에 근무하던 시절 91년도 종영아 나가서 꺼라. 91년도 3월 23일 날, 3월 25일 새벽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진해 경찰서인지 파출소인지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하던 증언에 따르면은 제가 그거는 잘 안 밝히려고 했었는데 하도 거짓말을 해서 그때 상황까지 밝혔습니다만 끌려가가지고 난동을 부려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서 조서를 다 받고 헌병대로 인계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수갑 찬 사실도 없고 난동 부린 사실도 없고 그리고 집으로 그냥 귀가했다 그러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저한테 제보를 한 분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제보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모든 정황이 맞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5월 23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 통보라는 아무것도 없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헌병대를 무마했고 또 경찰서의 기록 자체를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사건 접수부 하나가 남아가지고서 그거를 제보 받아가지고 제가 진해를 가서 그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송영무 후보자는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모 방송에서 보니까 마치 제가 사찰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찰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복수의 제보자에 의해서 해군 헌병대에 있는 자료를 제가 정당한 자료 요구 절차를 통해서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실이 아닌 걸로 물타기 하려는 것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무마하고 대령으로 돼가지고 7월 1일 날 승진을 해가지고서 7월 4일 날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다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해서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별도 달고 그래야 되는데 두고두고 이게 화근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 헌병대장도 해사 27기 동기 박모 중령이고 후임자는 해사 27기 김모 중령입니다. 그래서 후임자에게 얘기해서 그 자료 자체를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 자체를 완전히 없애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국정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서 거의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부임을 해서 아까 녹취록에는 8월이라고 나오는데 그 원사님이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셔서 7월이 맞다고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7월 4일 부임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본인 기억으로는 아마 해군본부에 동기생들이랑 같이 이제 부임 축하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도록 이렇게 새벽까지 술을 먹고 둘이 운전을 했는데 어제 이제 후보자는 본인이 운전 안 하고 옆에 탔다니까 뭐 그 당시 증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술이 취한 박대령이 옆에 타가지고서 음주운전하는 것을 방조해가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음주운전도 적발이 돼가지고서 노량진 역 옆에 있는 노량진 파출소에서 대략 한 내용으로 보면 3시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불과 석 달 전에 음주 때문에 그렇게 호되게 난리를 치르고 괜시니 은폐 엄폐 무마를 해놨는데 또 이렇게 걸렸으니까 그래서 신세한탄을 하고 대령 둘이 그 박 대령이랑 둘이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면서 있었는데 조서를 봤는데 해군본부에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조서 받는 경장이 아니 내가 가까운 국민학교 선배님이 해군본부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아 이거 잘하면 여기다 부탁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아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어디 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본부를 수소문해가지고 새벽 5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새벽 5시에 전화했는데 음주운전 안 했는데 단순히 보험으로 할 수 있는 접촉사고를 갖다가 그렇게 사정을 해서 새벽 5시에 나와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한다?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새벽 5시에 그 5시에 전화를 받고 원사가 나와가지고서 노량진 파출소에 와가지고서 그 후배한테 그래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봐주지 못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면만 세워주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 며칠 지나가지고 송영무 후보자가 일이 잘 해결됐는데 언제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하고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갔을 때
두 사람이 다 만취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펄펄 났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송영무 후보자는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본인이 친구가 너무 술이 채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렇게 했는데 친구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또 술을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다가 그렇게 술 좋아하는 송영무 후보자가 오랜만에 가장 절친이랑 만나가지고 새벽까지 있으면서 술을 안 먹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술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새벽 6시 정도에 술 냄새가 입에서 펄펄 풍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 원사한테 전화한 것도 경대소 의원님이 계속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팩트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아마 했으면 내가 한 것 같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일에 있어서 자기가 절박하게 부탁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치매나 기억 상실증 아니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도적으로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절친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새벽까지 있다가 다행히 무마를 해가지고서 제보자에 따르면 그 당시 5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26년이 돼서 자기가 기억을 못하겠다. 다만 50만 원 이상 받고 그것을 무마했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경찰 후배가 전화를 와가지고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절친이 음주운전해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같이 술 먹고 고생을 했는데 그 절친 대령이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입장을 바꿔서 여기 계신 분들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술 먹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란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네 때도 똑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0.11을 당연히 경찰에서 하게 되면은 다 알려집니다. 0.11 혈출 알코올가 나왔고 귀하는 면허 정지를 하고 앞으로 기소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군으로다가 헌병대로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일반 국민도 그렇게 만취면은 다 아니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다음날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내가 어제 이렇게 술 먹다 걸렸는데 0.11 나오면은 면허 정지냐 취소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11이 나왔는데 자기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잊고서 정상적으로 군생활에 임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제가 말씀드릴 건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만약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된다면은 나는 앞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을 믿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아주 일찍 온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조사해서 나오기 전에 미리 보낸 겁니다. 이분은 이런 사실이 있는 거는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무마했는지 팩트는 모르는 분이 저한테 제보를 낸 겁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음주운전 사실을 덮고자 상당히 뛰어다녔던 사실이 있었고 이런 사실을 당시 송영무를 과장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의 가까운 친구가 송영무 과장 밑에서 바로 그 당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친구한테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거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이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송영무 후보자는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짐이 되지 말고 스스로 자진 사퇴해서 정말 훌륭한 국방장관감이 올 수 있도록 조속히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량진 역 옆에 있는 노량진 파출소에서 대략 내용으로 보면 3식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불과 석 달 전에 음주 때문에 그렇게 호되게 난리를 치르고 개신이 은폐 엄폐 무마를 해놨는데 또 이렇게 걸렸으니까. 그래서 신세한탄을 하고 대령 둘이 그 박대령이랑 둘이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면서 있었는데 조서를 봤는데 해군 본부에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조서 받는 경장이 아니 내가 가까운 국민학교 선배님이 해군 본부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아 이거 잘하면 여기다 부탁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아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어디 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본부를 수소문해가지고 새벽 5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새벽 5시에 전화했는데 음주운전 안 했는데 단순히 보험으로 할 수 있는 접촉사고를 갖다가 그렇게 사정을 해서 새벽 5시에 나와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한다?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새벽 5시에 그 5시에 전화를 받고 원사가 나와가지고서 노량진 파출소에 와가지고서 그 후배한테 그래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봐주지 못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면만 세워주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며칠 지나가지고 송영무 후보자가 일이 잘 해결됐는데 언제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하고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갔을 때 두 사람이 다 만취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펄펄 났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송영무 후보자는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본인이 친구가 너무 술이 채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렇게 했는데 친구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또 술을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다가 그렇게 술 좋아하는 송영무 후보자가 오랜만에 가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송영무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안전을 지킬 국방부 장관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오히려 깊어졌고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걸리면 최소한의 사과, 안 걸리면 그만인 철저히 거짓으로 대한민국의 청문회장을 희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사 5대 배제 원칙보다 음주 운전이 더 큰 흠결이다. 공직배제 5대 원칙보다 중대한 비리로 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나오자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한 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녹취록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빠요. 이랑 만나가지고 새벽까지 있으면서 술을 안 먹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술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새벽 6시 정도에 술 냄새가 입에서 펄펄 풍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 원사한테 전화한 것도 경대소 의원님이 계속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팩트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아마 했으면 내가 한 것 같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일에 있어서 자기가 절박하게 부탁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치매나 기억 상실증 아니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도적으로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절친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새벽까지 있다가 다행히 무마를 해가지고서 제보자에 따르면 그 당시 5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26년이 돼서 자기가 기억을 못하겠다. 다만 50만 원 이상 받고 그것을 무마했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경찰 후배가 전화를 와가지고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절친이 음주운전해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같이 술 먹고 고생을 했는데 그 절친 대령이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입장을 바꿔서 여기 계신 분들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술 먹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란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네 때도 똑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0.11을 당연히 경찰에서 하게 되면은 다 알려집니다. 0.11 혈출 알코올가 나왔고 귀하는 면허 정지를 하고 앞으로 기소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군으로다가 헌병대로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일반 국민도 그렇게 많지면은 다 아니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다음날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내가 어제 이렇게 술 먹다 걸렸는데 0.11 나오면은 그 저기 면허 정지냐 취소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11이 나왔는데 자기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잊고서 정상적으로 군생활에 임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제가 뭐 말씀드릴 건 많습니다만은 뭐 문자 폭탄입니다. 아유, 차라리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새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꺼봐라. 이거 못 쓸 것 같아. 종영아 이거 좀 꺼봐라. 제가 송영 후보자 음주 관련해서 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후보자가 중령으로 진해사령부에 근무하던 시절 91년도 종영아 나가서 꺼라. 91년도 3월 23일 날, 3월 25일 새벽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진해 경찰서인지 파출소인지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하던 증언에 따르면은 제가 그거는 잘 안 밝히려고 했었는데 하도 거짓말을 해서 그때 상황까지 밝혔습니다만 끌려가가지고 난동을 부려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서 조서를 다 받고 헌병대로 인계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수갑 찬 사실도 없고 난동 부린 사실도 없고
그리고 집으로 그냥 귀가했다 그러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저한테 제보를 한 분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제보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모든 정황이 맞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5월 23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 통보라는 아무것도 없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헌병대를 무마했고 또 경찰서의 기록 자체를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사건 접수부 하나가 남아가지고서 그거를 제보 받아가지고 제가 진해를 가서 그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송영무 후보자는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모 방송에서 보니까 마치 제가 사찰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찰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복수의 제보자에 의해서 해군 헌병대에 있는 자료를 제가 정당한 자료 요구 절차를 통해서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실이 아닌 걸로 물타기 하려는 것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무마하고 대령으로 돼가지고 7월 1일 날 승진을 해가지고서 7월 4일 날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다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해서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별도 달고 그래야 되는데 두고두고 이게 화근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 헌병대장도 해사 27기 동기 박모 중령이고 후임자는 해사 27기 김모 중령입니다. 그래서 후임자에게 얘기해서 그 자료 자체를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 자체를 완전히 없애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국정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서 거의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부임을 해서 아까 녹취록에는 8월이라고 나오는데 그 원사님이 나중에 다시 전화를 주셔서 7월이 맞다고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7월 4일 부임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본인 기억으로는 아마 해군본부에 동기생들이랑 같이 이제 부임 축하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도록 이렇게 새벽까지 술을 먹고 둘이 운전을 했는데 어제 이제 후보자는 본인이 운전 안 하고 옆에 탔다니까 뭐 그 당시 증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술이 취한 박대령이 옆에 타가지고서 음주운전하는 것을 방조해가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음주운전도 적발이 돼가지고서